네, 저희 개혁신당은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체 없이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누가 적절한지를 겨루는 상황에서 저는 미래지향적이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후보가 이번 대선에 주목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영역에서 경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등록 이후 시점부터 정말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더더욱 열심히 선고해서 대한민국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있으면 여기. 홍준표 시장 단일화 얘기 방송에 아까도 요청하셨는데 예. 예. 저 홍준표 시장과 저는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와 워낙 평소에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탄핵 결과가 나온 다음에 따로 이렇게 사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나 이런 것은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저를 굉장히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모욕적인 그런 주장을 통해서 내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의미도 없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과학기술 분야나 아니면은 또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후보가 따로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심을 담아서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치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첫 대선 후보 등록이신데 네. 기분이 어떠신지 그리고 아직도 어리다는 네. 여러 언론에서 질문 받으셨겠지만 아직 어리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영역에서 지금 40대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활약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제 40대 총수 체제로 들고 있고 그리고 저는 과거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대선에 도전했던 나이가 40대에 시작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제 도전이 나이로 어리다고만 평가받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30대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나 아니면은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도 젊은 총리들이 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젊은 지도자가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국회의원 선거도 어려운 선거를 돌파해내고 그리고 큰 당의 대표도 지내면서 선거 승리도 이끌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젊으니까 좀 더 기다려라 아니면 젊으니까 더 공부해라 이런 말들은 사실 흔히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하는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실제로 더 배워야 될 것이 있고 공부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정진하겠지만은 막연하게 기득권이 젊은 세대의 도전을 누르는 언어로 그렇게 나이가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저 개인도 이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 여러 번 출마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만 이렇게 중앙선관위에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는 것은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무엇보다 저를 신뢰해 주신 우리 개혁신당의 당원과 지지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도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전당대회에 국민의힘에서 도전했을 때도 참가의 의의를 두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동탄에서 제가 아주 어려운 선거에 도전할 때도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도 저는 당선 그 이외의 목표는 없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또 그리고 도움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로서 첫 일정이라 선거운동 어떻게 풀어나가실 수 있나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지만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 결과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계엄이라든지 이런 국면 속에서 중도 보수 진영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어제 그제도 대구와 영덕 등지에서 일정을 했지만 우선 그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지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결국 그분들의 지지를 성과로 담아내지 못한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너무 자책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일정을 우선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선거에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도 실제 발로 뛰는 선거를 앞세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장 한 이틀 뒤부터 대구에서 진짜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언론인들께 미리 좀 예고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랑 뭐 어떤 퍼센테이지로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 계속 하시는데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사실 저에게 사과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혼란 사태에 대해 가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그리고 사과와 반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을 때 저는 그것이 평가할 만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각에서는 이 폐허가 된 중도 보수의 진영 내에서도 당권을 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전 투구를 벌이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는 어떤 주자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반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들을 앞세우는 후보가 국민들에게 더 주목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저도 잠자코 지켜보겠습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저를 아는 분들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책임감도 느껴서 사임을 하고 출마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당 안팎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저를 임명해 주셔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되기를 바랐는데 이번에 파면이 되셨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또 그 때문에 이제 오늘 고리된 대통령직 선거 날짜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고 결의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따로 자리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대선 출마하시는 만큼 어떤 좀 더 공약으로서 내걸고 싶은 하나가 있으시다면 생각해두신 보관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뭐 하여튼 국가적으로 매우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공난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 국태 민안을 위해서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이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가 보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지난해 이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대응 사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네. 또 당으로의 입당 절차 언제쯤 밟으실지 정해주신 게 있을까요? 무슨 입당 국민의힘 입당 절차에 대해서 향후 그 부분은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참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공식 출마 선언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일정이 있나요? 뭐 내일경에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하시나요? 장소는 뭐 국회 쪽으로 하는 것이 기자분들은 편하시겠죠? 그렇죠? 뭐 우리는 밖에서 하자 이런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국회 쪽에 기자분들 변하신 거는 국회 쪽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너무 이렇게 이게 요란하게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럴 형편도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분들한테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권 주자로서 1위 달성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고 느끼고 계시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뭐 그건 제 뜻이 아니고 이제 국민들의 뜻이 그런데 저는 매우 뜻밖이고 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원해서 저를 밀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정치 현실 그리고 국민들의 답답함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대선 출마 결심하시는 과정에서 좀 소통이 있으셨나, 그리고 이후에도 따로 찾아가서 만나실 계획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소통해서 출마하고 이런 건 없고요. 다만 저는 저를 임명해 주신 대통령께서 뭐 계엄은 저는 반대했습니다만은 반대할 기회도 없었고 그러나 계엄을 찬성한 건 아닌데 그러나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나라도 어렵고 국민이 힘드니까 복귀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이 아니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또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 권력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고쳐나가는 게 맞겠느냐, 이런 고심을 많은 헌법학자들도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개헌론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좀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느 방향이 돼야 된다, 이거는 학술적인 것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고 국민의 뜻이나 또 그것을 움직이는 개헌에 관해서는 국회와 국민 투표로 결정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합의가 돼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런 과정을 저는 존중할 것입니다. 금명간 윤 전 대통령 만나실 계획은 있으세요? 관저든 사저든. 뭐 그건 뭐 좀 한번 보십시다. 예. 됐죠? 이제 또 이제 내일 또 아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선 통과하시면 이재명 대표랑 맞붙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대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도지사 할 때 성남시장을 했고요. 제가 뭐 그 성남 지역에서도 저도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그 돌아가신 형님, 그 형수님 뭐 다들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께서 잘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됐죠? 오늘 다 해버립니다. 할 말이 없죠. 지금 장관직을 내려놓게 되시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고용 정책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될지 여러 뭐 계속 고용도 있고 다양할 텐데 어느 부분요? 뭐 지금 정년 연장도 계속 그런 거는 뭐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 회의에서 의제로 설정이 돼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제대로 잘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에 관해서만은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의 절박한 의사가 반영되는 그 통로가 없다. 그 점은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협의체 안에서도 깊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러면 그걸 대표하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또 기회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고 국가와 국민은 위기와 혼란에 봉착했습니다. 저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열망했습니다.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내 갈등을 넘어 당내 화합으로, 국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국가 혼란을 넘어 국가 발전으로 애정된 미래를 가야 합니다. 시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두려워했던 정치적 패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격동하는 국제 정치 경제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성장률 하락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고 현대 정주영 전 회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조선소를 설립한 세계 개척 정신을 다시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고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혁신과 개혁의 정신을 다시 추구해야 합니다. 1992년 김영삼 정권의 정관석화 같은 하나회 척결, 군부시대 종식, 금중실명제 등의 대한민국 개혁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 교체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국민 통합을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국민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를 위해 국민 통합에 다시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당내 통합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당원과 국민께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뿐입니다. 상처받은 국민과 당원 동지들은 국민 통합, 시대 교체라는 예정된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를 거들떠보지 않고 지난 8년간 과거와 싸우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릴 건가? 재도약시킬 건가? 혁신할까를 국민 모두가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갈등에는 정쟁을 유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엄과 탄핵이라는 대혼란에 국민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약점, 강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을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로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